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전투사에서 불세출의 명장이라고 불릴 때 빠지지 않는 한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신이 서한 시대의 삼걸 중에 하나죠. 오늘은 주로 초창기와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경린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신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길은데 주로 전반적인 것을 먼저 다루셔야 되겠어요, 그죠? 예. 네. 그럼 시작할까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한신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왕까지 갔었는데 열전에서는 해음후라고 강등된 자기를 써서 세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김경린 선생님한테 한마디로 대표할 수 있는 단어 뭐 이런 것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뭐 토사구팽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는 네. 딱 한신 하면 떠오르는 게 재성박덕. 제주는 참 좋은데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덕은 없다. 네. 좀 이런 말은 뭐하지만은 우리 지금 현대로 치면은 우리 유명하신 유모라는 이사장 어디 있는 계신 분 그분처럼 참 제주는 좋은데 덕이 없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려니까 고장난명이네요. 네.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혼자서 손바닥을 칠 수가 없죠. 참, 소리를 낼 수가 없네요. 참 아까운 인재가 아닌가. 네. 뭐 근데 이 세상에 뭐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간성 좋고 실력 있는 놈 참 드물죠. 인간성 좋을 때는 좋았었는데 그 전체적인 판단에서 아주 좀 애석한 인물로 여겨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나왔는데 남을 평가하기는 쉬워도 나를 알기는 어렵다. 누구나에 해당되는 얘기겠다, 그죠? 한신이 그 대장군으로 되고 난 뒤에 항우에 대해 가지고 네. 실나르게 평가를 하죠. 네네. 뭐 필부지용이다, 뭐 부인진이다. 네네. 아여자의 어지름과 네. 그다음에 뭐 평범한 남자의 용기, 거기에 대해서 용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렇다라고 항우에 대한 평가를 아주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자기도 그랬던 것 끝까지 같아요. 읽어보면은 결국 그게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는 모르고 한 소리지만, 그죠? 네,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 그래서 참 세상사가 공평하구나 생각을 가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참 나를 알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고장난명 혼자서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될 게 이런 그야말로 다 난세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난세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뭐 아래냐 위냐 확실히 붙어야 되는데 네. 한신은 그러지를 못했죠.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춘추전국 시대만 해도 몇백 년이 계속돼서 지금 한신이 활동했던 시기와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때는 끝이 없는 거예요. 아득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여기는 결판을 내야 되는 일이 항상 있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초한전 때 얘기니까. 그런데 인덕 뭐 이런 것보다 제주 오만 이런 것보다 어중간하게 처신을 해서 그렇게 몰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토사구팽에 말하는 그 개통이라는 사람이 그러죠. 네. 개통이 나중에 하는 말 중에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실행이 중요하다. 실행이 100번 생각하면 뭐더냐. 새겨들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유방을 섬기려면은 확실하게 섬기든가.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아예 그냥 그 개통의 말처럼 천하를 3분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든가. 그렇죠. 실력이 충분했는데 그죠? 이렇게 했어야지. 우중간하게 그야말로 그 유방이 내를 믿어줬으니까 내가 따라야 되고 내가 또 공이 많으니까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야말로 참 그게 이제 부인지인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전략적 전술 뭐 이런데 귀재고 천재고 달인이지만 어떤 역사적인 그 공부가 좀 덜 됐는지 안목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임이 결국은 이런 가져온 거고 결국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 이거 아닙니까?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좀 슬픈 얘기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참 남자로서 좀 구질구질한 얘기지만은 네.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리고 이 오죽했으면 이 이루는 것도 소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소하다. 네, 예. 소상국세가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소하한테 달렸다 모든 것은. 예. 한신 소하 장량. 장량이면은 이 사람은 천수를 누렸죠. 네네. 이 사람은 일찌감치 도망을 가버렸고 네, 그냥. 떠났죠. 예. 네. 근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예. 결국은 참 삼조기멸하는 그런 걸 받아버리는데 그렇죠. 멸문지화를 당했죠. 예, 네. 아깝죠. 그래서 오죽하면 태사공이 그랬겠습니까? 이 유명한 그 경색의 전투잖아요. 네, 예. 3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했던 네. 초환잔의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한신인데 네. 예, 참 아깝죠. 예. 그래서 이거는 태사공이 해오무 열전을 쓴 이유를 이제 밝힌 거고 뒤에 이제 그 총체적인 평은 뒤따라 나오지만은 참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결론은 제일 비참했죠. 그렇죠. 네. 예, 행동대장이었는데. 그 행동대장으로서 굉장히 잘했는데 그죠. 예, 그 한신처럼 이렇게 뛰어나게 이 전략을 실행하고 또 거의 100%다 성공했잖아요. 100점 하여튼 이게 진 전투가 없다고들 그러니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소위 이제 큰 전투였군요. 예, 이게 네. 이제 나중에 한나라 이제 대장군 되고 난 뒤에 이제 북벌을 해가지고 네. 할 때 처음 이제 3만 명으로 시작했다 그러죠. 네, 그 3만 명도 그 여기서는 별동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오합지졸이었다고 오합지졸들. 그 정예병 만들기도 힘들고 아마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세상에 이게 여기는 빠져 있지만은 이 연나라까지 해가지고 네, 5나라를 갖다가 없애버리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각 이 전투 때마다 다 분리했거든요. 네, 또 중요한 점이 우세한 적이 시작할 때 우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 항상 불리한 상황에서 지형도 불리하고 뭐 불리한 상황에서 또 자기 힘도 약한 상황에서 예. 또 부하들도 저렇게 오합지졸로 한 그런 상태에서도 아주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전술로 허를 찌르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이제 이건 소위 이제 북벌 북쪽으로 이 사람이 이제 진군을 했죠. 예. 네, 진군해가지고 보면 안업전투에서는 그야말로 정보전, 상대방을 지피지기 백전백성, 상대편 장수가 지피지기 백전불태. 네, 상대편 장수가 누군지 철저히 파악을 했고, 그다음 여기서 그 유명한 이 배수의 진을 쳤고, 네, 여기서도 또 뛰어난 개척을 통해 여기 또 이제 유명한 그게 성동격서란 말이 있죠. 네. 여기 이 전투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 이게 큰 전투 때마다 취했던 전술이 다 틀린 겁니다. 네, 전투 때마다 취했던 전술이 틀리고 네. 남들이 다 깜짝 놀랄 전술이었고 또 그것이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정말 그 당시로서는 생각도 못했던 것. 네. 네. 네, 생각도 못했던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네.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참 대단한 분이었는데 네. 참 아깝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재미있는 게 이게 한신전 바로 다음이 이게 이제 한신은 그냥 이 회오무 열전으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뒤에가 보면은 한신 노관 열전이거든요. 네. 여기서는 한신은 이 한신이 아니고 네, 한왕. 한나라 왕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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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게 많아가지고 꼭 네. 중국 사람들은 회오무 한신 내지 또 한왕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동명이인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도 같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을 한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럴 수 측도 있고 있죠. 이래서 역사적으로 오류가 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많이 바로 잡히고
그 저런 오류 때문에 그 한신이 또 오해도 받고 이런 경우도 그렇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역모 관련해서 특히 그런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고, 네. 또 뭐 한신이 한나라 왕족이었다는 말도 황당한 얘기도 있고. 왕족이 아니고 해의무의 보통 사람. 그 좀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죠? 아, 이게 아주 네, 어렵게 한번 살았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출사 전후 이제 그 벼슬길 나가기 전에 이제 크게 이제 나가기 전 그다음에 이제 나가가지고 한나라 대장군이 되고 난 뒤 그다음에 이제 북벌 시작하고 네. 몇 가지 단계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유방의 중국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나라 왕에서 졸제 초나라 왕으로 겉보기만 좋은 겉보기에 좋은 승진 전봉으로 됐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이 왕에서 졸지에 반란에 모반을 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회음으로 강등이 됐죠. 네. 됐다가 이제 멸종을 당하고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젊은 시절에 보면은 별로 좋게 시작 안 하더라고요. 네, 어려운 집안에서 별 볼 일 없이 지내면서 그리고 뭐 체격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인간성도 그렇게 뭐 좋게 말을 안 써놨더라고요. 처음에 보면은 힘들게 살면 인간성이 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마천이 쓰는 그 사기를 앞에 그 이제 출사하기 전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막 그렇게밖에 안 써놨더라고요. 거의 뭐 시정 잡배의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역사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에 겪었던 게 그 유명한 과하지요. 그다음에 표모반신. 표모. 여기서 표모는 그거만 빨래해주는 아주 옛날에는 그 표모란 직업이 있었답니다. 네, 빨래해주는 아줌마. 빨래해주는 아줌마. 빨래해주는 아줌마. 그러니까 이런 참 세월을 견디고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장사 지내기도 힘들었다 그러죠. 네, 그런데도 또 머리를 써서 보통에다 하지 않고 높은 곳에 그 아주 그러니까요. 그 습기 없는 높은 곳에 잘 지어서 그걸 보면 거의 이렇게 그 봉분 옆으로 이제 막 거의 1만 호가 들어선 듯한 그렇다고 그래서 묘를 잘 썼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게요. 하여튼간에 참 그런 시기를 지나가지고 어렵게 항량 밑으로 가가지고 항량이 죽자 다시 항우한테로 가고 항우한테서도 또 뭐 그렇게 크게 뭐 항우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유방 밑으로 가죠. 여기서도 뭐 크게 뭐 빛을 못 보죠. 빛을 못 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또 죄를 지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하후영. 하후영이 구해주죠. 구해주고 참 힘들었죠. 오로지 하나의 그 믿음이라는 거는 이 소아의 눈에 띄었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하후영이 때문에 그렇죠. 사형장에서 13명이가 죽였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죽을 차례가 됐는데 하후영이 지나가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장사를 죽이려고 하느냐. 천하를 바라보면서 천하를 통일해야 되는데 이런 장사들을 죽이냐니까 하우영이 예사로운 놈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이제 데려다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하한테 또 같이 지내게 하고 그 이제 소하가 한신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정말로 이제 뛰어나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유방에게 청거를 합니다. 그 유방의 태도도 또 묘하죠. 유방도 좀 황당하죠. 정말 그 하찮은 벼슬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천하에 안 먹고 소화가 청거했다 그러지만은 하루아침에 그냥 이 대장군으로 삼는다는 게 그 소화에 아주 적극적인 청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전 시간에 그 소상국 세가에서 아마 그 달빛 아래 소화가 말 타고 쫓아가는 거 도자기를 보셨죠? 한신을 뒤쫓아가서 잡아온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더 유방이 눈여겨보고 소하의 말을 믿고 또 이제 그때 한신이 유방에게 천하 정세를 논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방이 원하던 얘기였어요. 그렇죠.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장군을 삼는데 그 과정도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제 소하가 청거를 하니까 그럼 장수를 시켜. 그러니까 소하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도망갈 것이라고 하니까는 그럼 뭐 대장군을 시키지 뭐 이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그 소아가 단을 차리고 정성 그렇죠. 예를 목욕제계를 갖춰라. 하고 예를 갖춰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장군이 이랴 그 얼마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인데 그죠? 몇 계급 뛰어 올랐다 그러죠? 그거는 뭐 몇 계급이 아니고 그야말로 파천왕이죠. 그 그렇습니까? 밑에 있던 그 네. 하면 쫄병이 하루아침에 육군 대장으로 올라간 건데 그건 그래서 그때 이제 유방이 단을 막 쌓고 막 목욕 재개를 하고 이제 장군을 발표한다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막 그 다 자기가 될 줄 알고 서로 뭐 기대했는데 번쾌라든지 주발이라든지 뭐 네, 고참 뜻밖의 뭐 한신이 됐을 생각했겠죠. 때 그때도 그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에 한신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그 부분에서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요? 네. 아니 그 암만 그 왕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또 소아의 추천이 있었다 그러지만은 과연 그 한마디로 그렇게 대장군에 참 임명되기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방이 그때 몹시 처지가 곤란해서 그래 니라도 한번 해봐라 뭐 그렇죠. D점으로 이렇게 낙점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하여튼간에 그 대장군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정확한 형세 판단을 해주죠. 네, 아주 그것이 이렇게 제갈량이 그 했던 말이나 이런 뭐 몇 명의 그 아주 그 유명한 그 정세 판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걸 통해서 유방이 자기 처지를 알게 되고 명확한 네. 전략과 전술을 세우게 되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하고 난 그다음에 했던 게 가장 유명한 게 명수전도 암조진창 나중에 네. 나오겠지만은 네, 암도진창으로 많이 알려졌죠. 네, 암조진창으로 알려졌는데 원래는 명수잔도 그다음에 예, 암도진창입니다. 그렇습니다. 낮에는 잔도를 수리하고 이 진창은 지명 지역 이름입니다. 이름이죠. 예. 지역 이름이죠. 이제 암도를 통해 가지고 나갔다. 네. 네, 그런 뜻인데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한게 삼진을 정벌하고 네. 이제 관중을 평정을 하죠. 예, 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 식량이 많은 데를 차지한다는 게 네, 기초를 단단히 네. 다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 옛날에는 진짜 그 몇천 리길을 원정을 가야 되는데 그 식량을 어떻게 다 공급을 하겠습니까? 다 네. 메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예,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 역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항우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유방이 참 곤란한 지경이 많이 빠지죠. 네, 항우한테 많이 잡히기도 하고 또 노여나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러죠. 예. 그래서 하고 난 뒤에 그 유명한 그 평생대전에서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네. 쫓겨오죠. 다시 쫓겨오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부를 나가게 되죠. 도저히 이렇게 가지고는 여기 하나 빠졌는데 더 중요한 게 이 항우가 유방이 관중을 평정하고 이제 평생을 공격했다가 다시 쫓겨왔는데 더 이상 항우가 서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네. 막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한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항우의 유방을 서진을 막았다는 것만으로도 할 역할은 다인 거죠, 솔직히. 그렇죠. 그때 당시로서는 다인 거죠. 네, 네. 다인 거죠. 그러고 이때 이제 이 갇혀 있는 유방을 갖다 구원해 준 게 또 한 명 더 있죠. 그 유명한 팽월이라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팽월하고 한신은 아니었으면은 네, 항우의 원수는 유방이 아니고 네. 팽월과 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 유방이 여기 있으면은 항우는 이쪽이 본거지였는데 공격을 하려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 팽월 아닙니까? 팽월. 네. 그리고 유방 한신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참 유방 입장에서는 오면은 여기서 괴롭히고 가면은 또 일로 나오고 참 그렇게 보면 항우도 고장난명인 것 같아. 사람이 별로 없죠. 항우하고 한신의 공통점이 인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이 사기를 쭉 읽어보면은
항우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고요. 등장은 네. 별로 안 하더라고요. 항우 얘기만 많죠. 네, 한신도 항우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신도 그렇고. 한신도 만약에 이제 그래도 그 같이 전투를 많이 했으니까 어떤 인물들이 나와도 알고 보면 유방 사람인 거예요. 네. 자기의 어떤 그 직속이나 가장 믿을 만한 그런 부하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듯이 제가 봐도 이 항우하고 한신의 공통점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 네, 저 사람이- 그렇게 보였어요. 제주는 좋은데 사람이 없다. 아, 제주는 너무 뛰어난데 사람이 네. 없다. 그 반대로 또 유방은 또 그러잖아요. 무엇은 뭐 항우만 못하고 무엇은 또 누구만 그렇죠. 못하고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삼걸 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그 사람들 다 다스리는 거죠. 예. 그죠? 유방과는 계속 그러니까 항우와는 계속 맞짱을 뜨고 네. 그 사람이 많다는 게 몹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큰일 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육도 보면은 네.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리로 네. 가야 길하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예. 네. 혼자 가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네. 정치판에서는. 맞습니다. 이게 정치판에 한신이 이렇게 전투는 잘했지만 정치적으로 전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항우랑 비슷합니다. 그죠? 정무적인 감각이 극히 떨어지죠. 네, 정부적 감각 아주 누구는 그 이게 한신에 대해서 쭉 이렇게 평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백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우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좀 더 살았으니까 그러나 거의 뭐 저는 뭐 백치라기보다는 이쪽이 너무 뛰어난데 이쪽 그럼 이쪽은 한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기 그냥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뭐 네. 백치 수준이다. 네. 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유명한 이제 북부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나라, 위나라, 뭐 연나라 다 이렇게 격발을 하죠. 네, 그 윗동네를 다 그냥 오로지 항우는 요 밑에 요 초나라 여기만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네, 팽월한테 묶이고 예. 한신한테 뒤통수 맞고 그냥 계속 바빴죠. 예. 참 그런 와중을 거쳐가 결국은 이제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죠. 네, 참. 그 해하 전투를 마지막으로 예. 항우가 자결하고 예. 그다음에 유방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 앞에 있었던 게 이제 이 그 유명한 이 괴통. 네, 참 요 사람이 요 앞에 그 이야기를 하죠. 네, 당신이 제나라 왕이 되라. 네. 개통은 원래 이제 이름이 개철인데 예. 그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한무제 시절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무제의 본명이 유철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자를 피를 해서 예. 괴통으로 계속 써서 예. 그 괴통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원래 이름은 괴철입니다. 그렇죠. 예. 괴통이 이제 이렇게 항우한테 이제 여기 한신에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그렇죠. 말을 하면서 결국은 한신이 가장 모든 키를 쥐고 가장 힘이 센 거예요. 항우하고 한신 유방하고 합쳐서도 한신이 더 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군대 뭐 군사수라든지 네. 그다음에 능력으로 봐서는 능력이 제가 특히 본- 능력이 두 사람을 뛰어넘는다고 이게 해서 개통의 말이 이겁니다. 당신이 이 제나라를 가지고 네. 유방이 이 초나라를 가지고 항우가 초나라를 가지고 유방이 이렇게 한 나라를 가지게 되면은 이게 천하삼분지기인데 네. 이게 결국은 백성들한테도 제일 낫다, 민초들한테도. 일단 전쟁이 멈출 수 있으니까. 네. 네. 누구든지 경거망동을 하지 못한다. 경거망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걸 따르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선생님.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한신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을 대체로 전반전을 개괄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또 우리한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고사성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